여러분 그 새 책 우리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문제 12번이죠, 그죠? 12번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자네 이거 이거 봐라 보고 그 몇 페이지였지? 310쪽입니까? 네, 310쪽 볼까요? 310쪽. 자, 31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판매 수입이에요. 판매. 지금 내가 그림 그리는데 우리 제 친구 생각이 자꾸 나죠. 아까 책을 있잖아. 이래 가지고 있지. 이걸 이래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걸 돌려가지고 몸을 이래 가지고 훌륭한데 문제를 분석하겠다는 거 열의가 대단해요. 좋습니다. 네, 우리 저학생다운에 하는 거 지금 안 해도 내가 그냥 생각할 건데 지금 아까 들어온 순간 내가 딱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보겠습니다. 요게 판매 수입이고요. 요게 지금 뭐냐, 요게 가격이죠? 가격이에요, 그죠? 가격이에요. 지금 그 A제는 요리 됐죠, 그죠? A제고요. B제는 지금 요리 있어요. 그죠? 그리고 P1, P2, P3에 되어 있죠, 그죠? 자, 가격이에요. 일단 여러분, 여기 판매 수입이지, 판매 수입, 그죠? 여기 가격이야. 가격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우리 가격이 좀 여기로 간다면 가격이 오르는 경우죠, 그죠? 왜? 가격이 재료니까, 그죠? 재료고 P1보다는 P2가 크고 P2보다는 P3가 커.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죠? 가격이 올라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단 A제부터 보겠습니다. A제 같은 경우는 A제는요, 요 구간에 볼까요? 요 구간에 요렇게 가격이 P1과 P2 요 사이에서 움직일 때, 요 사이 요렇게 움직일 때 어떤 상황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막 오르면 지금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 수입이 요렇게 가격이 커지는데 판매 수입이 지금 짜부라들고 있다, 그지? 줄어들고 있어,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가격이 오르네. 가격이 오르는데 판매 수입이, 그죠? 줄어들어요? 줄어든 말은 탄력도가 어떻다는 말이가? 탄력도가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얘기지, 그지? 이거보다 크다, 그죠? 요 구간은 어떤 상태냐? 요 구간은 이런 상태라고 보는 거야. 요 구간은 굉장히 가격에 예민한 구간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가면 요 구간은 보세요. 가격이 올라요, 그죠? 가격이 막 오릅니다. 가격이 막 오르니까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판매 수입이 자꾸 올라가네? 가격이 오르는데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요? 그런데 판매 수입이 계속히 올라가네? 그러니까 미는 곰탱이라는 얘기지, 그지? 비탄력적인 비탄력적인 거. 탄력도가 1보다 적다는 얘기지, 그죠? 그죠? 근데 그럼 B제는 어때? B제는 가격이 올라도 판매 수입이 일정하죠, 그죠? 판매 수입이 일정하단 말은 지출액이 일정하다. 어떤 탄력도 얼마요? 1. 이거는 탄력도 1이야, 그죠? B 자체는 무조건 탄력도 1입니다, 그죠? 즉 B제는 단위 탄력적인 그거, A제는 저렇다, 그죠? A제는. 자, 그럼 아까 우리 일단 1번에 B제는 탄력도가 0이 아니고 1이죠. 전 구간에서 1입니다. 그 1. 두 번째, 아까 우리 2번을 질문했죠. 가격이 P2예요. 요점 보죠. 요점과 요점 비교해보겠습니다. 여기 A점하고 A점하고 요걸 비교해볼까요? B점 비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A점은 여기서는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여기서는 A제의 판매 수익과
BJ 판매 수입이 같죠? 같죠, 그지? 판매 수입이 같아. 그럼 가격도 같겠지, 그죠? 가격, 요때는 이제 가격도 같고, 판매 수입도 같아. 그러면 A점은 여러분, 어떤 사냐? AJ의 가격과, 그죠? 그리고 BJ의 가격도 같아요. 그리고 AJ의 판매량과 BJ의 판매량도 같겠지. 그러니까, 그죠? 똑같아, 그지? 똑같아.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똑같겠지. 근데, 자, 요거 봅시다. 요거죠. P2일 때. 가격이 P2로 바뀌었어요. P2일 때는 가격은 올랐죠, 그죠?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올랐는데, B제는 판매 수입이 그대로 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A제는 어때요? 판매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같은 가격이야. 가격은 여러분, 가격은 B제나 A제나 가격은 같죠? 가격은 같은데 판매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판매량이 줄었다는 얘기지. 응? 요즘 B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냐? B에서는 A나 B가 같죠, 그죠? 같아. 근데 판매량은 QA랑 지금 여기 판매 수입이 어느 게 커요? B가 판매 수입이 크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B가 크겠네, 그지? 그죠? 그래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곱한 값이 뭡니까? 얘가 얘고, 요렇게 곱한 값이 뭡니까? 얘가 얘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A제가 B제보다 이게 옳은 거죠, 그죠? 지금 2분이 좀 틀리지, 그지? 판매량은 B제가 더 많죠. B제가 더 많아요. 같은 가격에 왜냐면은 얘가 판매 수입이 적으니까 B제가 A제가 판매 수입이 적죠. 이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곱한 것이 A의 판매 수입이고 이렇게 곱한 게 B의 판매 수입이다, 그죠? 그러니까 B의 판매 수입이 크죠. 이게 저는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에요.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기본적으로 A제는 수요의 법칙이 작동하니까 가격이 오르면은 판매량은 당연히 줄어들기는 논리적으로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래야 이거 문제 속에 관련 속에 뭐야?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며. 이게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 법칙은 분명히 판매량은 줄어들어야 돼. 물론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줄어지는 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방향은 줄어들어야 돼, 그죠? 3번은 그렇더라. 4번에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P2에서 P1으로 하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까지는 P1에서 P2로 오르는 걸 봤죠, 그죠? 이 4번 지문은 뭡니까? 거꾸로 가격이 이렇게 바뀔 때, 그죠? 이렇게. 하락할 때는 당연히 하락하니까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커지죠.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탄력적. 굉장히 이래 가나 탄력도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탄력적이야. 이 구간은 어차피 이래 가나 다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이 되겠죠. 못 하더라도 가격 떨어지는데 판매 수입이 자꾸 커지네, 이렇게. 굉장히 가격 하락하는 폭보다는 훨씬 많은 폭발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지는 것이 탄력이 되죠. 4번. 다음 4번. 혹시 추가적인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그럼 학생들이 2번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요게 지금 요게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핵심은 이 점의 의미요, 그죠? 요 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같다란 말 있는 말이다. 이게 좀 바뀌었다, 그지?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우리 모의고사 친 거 이거 비슷한 게 하나 있어, 그지? 그런 거죠. 그런 것. 사실 그게 올해 오늘 우리 첫 회거는 올해 모의고사이고 사실 작년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였거든. 근데 이번에 내가
그중 하나 뽑아온 거네 지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몇 페이지 말했죠? 500. 실업 인플레이션 하다 말했죠, 그죠? 아, 필립스 하다 말했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필립스 호슨을 아까 말했듯이 최초로 필립스라는 분이 발견하셨어요. 미국하고 그 영국의 어떤 그 시계열 데이터를 그러죠. 그 시계열 데이터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인원관계등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서는 인원관계 있더라. 이게 필립스 호슨입니다. 요 자체 보시면 이런 인플레이션율과 실업은 지금 요런 관계죠. 여러분 요게 양의 관계고 요게 뭡니까? 음의 관계죠. 그죠? 이 그림 이거 똑같은 이야기요.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음의 관계죠. 그죠? 음의 관계 이렇게 요런 걸 발견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는 이제 이 필립스 호슨을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이걸 이해했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필립스 호슨이 요랬다면은 요게 위치가 안 바뀐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게 미국이고 영국의 필립스 호슨이 만약 이렇게 돼. 영국이만 이렇다 그러면은 미국과 영국이 이런 필립스 호슨이 있으면은 그거는 위치가 안 바뀐다고 봤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했느냐? 일단 이게 방향 자체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방향이 음의 관계니까 달리 말하면 상충 관계죠. 상충 관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A와 B 있다 그러면 여러분 A는 상당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은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한 10% 그죠? 실업률이 한 뭐 5%예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그걸로 한 3% 되고 한 7% 할까요? 이런 관계잖아요. 그죠? 그 A하고 B 비교해 보시면은 A는 상당히 인플레이션은 높고 실업률은 낮아요. 반대로 B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요. 뭔가 지금 서로 반대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물가라는 부분과 실업률이라는 부분이 서로 부딪힙니다. 하나가 그래서 현재 경제 상태 A에 있습니다.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떨어뜨립니다. 한 3%로 떨어뜨려 이렇게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업이 튄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잡으면은 이게 상충하기 때문에 하나를 억누르면은 하나 튀어오릅니다 이렇게. 거꾸로요. 현재 경제 상태 이쪽에 있어요.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을 줄입니다. 이렇게 5% 줄이면은 인플레이션이 확 심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를 잡으면 하나가 튀어나가요.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을 이제 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고요. 이걸 이제 경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 당시에 여러분 저때 말했다시피 세계 대공황 때요. 세계 대공황으로서 전 세계가 하여튼 지금 트럼프 때문에 두 번째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걱정이 심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대공황이라는 자체가 언제나 세계 대공황이 나타난 시점 자체가 보호무역주의하고 약간 연결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주장창 내세우는 게 지금 보호무역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지금 이게 세계 대공황 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느냐? 왜냐면 세계 대공황 때는 여러분 이게 경제가 상당히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러면은 A보다는 B일 가능성이 많았어요. 옛날에 경제적으로 L을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태가 B에 있었다는 얘기지.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를 A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위치가 딱 고정되기 때문에 마치 이게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 그래서 고속도로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뭐 지방도로 갈 필요 없이 그죠? 서울에서 톨게이트를 딱 지난 차를 올리는 순간 바로 부산까지 쭉 빠질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속도, 원하는 범위까지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딱 차를 올리면은 바로 딱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많이 활용했고요. 그래서 거의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가 이런 어떤 필립스 호슨을 이용해서 경제를 B에서 A로 이동시켰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
어떤 방법을 써서 A로 옮길까? 이게 우리 앞에 다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이게 총수요고요. 이게 총공급이에요. 이게 지금 B에 해당되는 요섬입니다. 이게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우리가 뭐 GDP가 있겠죠. 한 1000 정도입니다. 이 상태가 여러분 이만큼 생산하다면 이만큼 고용이 되어 있었겠죠. 뭔가 그죠? 노동시장에 있어 그죠? 그럼 그 이면에 실업이 있었다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태예요. 실업률이 한 7%다 그죠? 그럼 이 상태는 지금 굉장히 실업률이 높은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죠? 한 7% 되는 실업률이 깔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이 상태가 경제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A로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A로 이동시킨다 그러지만 이 평면에서는 일단 뭐를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총수요를 키워야 되는 거지. 총수요를 키워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확 이동시켜야 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GDP가 그저 커지면서 아까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이 어떻게 돼요? 줄겠죠, 그죠? 실업률이 줄어듭니다. 한편으로는요, 실업률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실업률을 줄였어요. 한편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물가 치고돼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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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실업률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이 경제 상태가 B에 안 좋을 때 A로 이동시키는 탈출시키는 방법으로서는 뭐를 이동시켰습니까? 총수를 오른쪽으로 확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총수가 아까 뭐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 중에서 여러분 그래서 정부가 이 세계 대공황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이 다 도산했어요. 기업이 도산했단 말은 뭡니까? 노동자들이 다 실직 상태라는 얘기죠. 그럼 이 소비, 투자 중에서 소비 주체는 우리 노동자들인데, 그죠? 가게인데 다 실업자예요. 기업은 다 도산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럼 돈 쓸 주체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정부. 그래서 정부 지출을 키우는 것. 이게 이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다, 그죠? 왜? 민간 영역에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때 우리 경제사 공부할 때 이렇게 정부가 최초로 개입했던 사건이 미국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규모 실업자를 막 구제했다는 얘기죠. 토목공사를 일으켜가지고 막 강을 댐을 짓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댐을 그냥 댐 짓는 것도 문제지만 원래 목적은 뭐겠습니까? 실업자를 월급을 주겠다는 거죠. 월급을 저축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뭐예요? 써라지. 그렇게 세계 동황 때 물건이 안 팔렸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기 시작하니까 공장이 돌아가겠죠. 공장이 돌아가니까 고용이 증가할 것이고 월급을 줄 것이고 경제가 순수한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활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상충관계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1970년대까지 이렇게 해서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 중후반 되어서 요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와 같이 이러면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가 이게 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게 먹혀들었어요. 약발이 먹혔습니다.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진짜 실업이 줄어들고 그 대신 인플레이션이 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요때 가니까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개입했는데요. 실업률이 안 줄어들어요. 실업률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실업률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은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실업이 보통 증가한다 말은 경제가 안 좋다. 이게 경기 불황인데 경기 불황 스태그네이션입니다. 스태그네이션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고. 그래서 경제가 불황인데 보통 경제가 불황이면 인플레이션 안 생깁니다. 근데 경제가 불황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고 합성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경제는 되게 안 좋은데 물가가 막 뛰는 이상한 원래 이런 게 원래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믿고 경제에 너무 국가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생긴 일종의 부작용이에요. 요건 여러분, 이거는 정부가 개입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공부했죠. 원인이 정부 개입이라 그러면 해결책은 뻔하네. 손대, 정부.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잘난 신자유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8페이지야. 최초의 일단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상충하는 관계, 상충관계입니다. 상충관계. 그 밑에 그림 볼까요?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이 상충관계는 어떤 의미일까?
실업률을 낮추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그죠?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려면은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런 건데, 그지? 달리 말하면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누릴 수 없다 이 말이겠죠. 한 놈을 잡으면 한 놈이 튀어오릅니다, 그지? 그런 것들. 그 A, B가 그 그림 속에 있는 A, B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 중간에 그 그림 속에 설명된 것은 제일 밑에 두째 보면은 두 마리 토끼란 말 보였죠. 두 마리 토끼가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데 한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이다, 그죠? 그만큼 경제 정책 펴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자, 밑에 양거래소 한 번에 스태그플레이션 보이죠? 1번 해보세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오케이까지. 자, 옆에 그림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전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필리소스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상충관계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그게 기억의 상충관계 1번이에요. 이 상충관계는 무엇이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그 작용입니까? 총 수요가 움직였을 때, 그지? 1번이 틀렸고요. 총 공급이 아니죠. 2번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보통 경기 침체 상태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물가가 낮겠죠, 그죠? 실업이 굉장히 높아요. 2번에 보시면은 틀렸죠, 그죠? 실업률은 높고 물가 상승이 낮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3번에 D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기 침체일 때는 경기 부양 정책을 펴야 되겠죠? 여러분 경기 부양 정책은 뭡니까? 총 수요, 소비, 투자 이런 거를 키우는 정책이죠. 이게 부양 정책이라 그죠? 자, 그래서 D가 조세를 늘리면 여러분 세금을 매기면은 수요가 위축되겠죠? 그게 아니야. 4번에 디귿의 하나로 통화 공급을 늘리면은 그거는 맞죠. 맞아, 그죠? 경기 부양은 기본적으로 총 수요선 어떻게 이동시켜야 됩니까? 얘를 오른쪽 이동시키죠. 오른쪽 이동시켜서 이걸 끌고 가야 돼.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리얼의 하나로 지금 리얼은 뭡니까? 그죠? 경기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여러분 경제를 이렇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뭐 실업자 구제했죠. 이거는 금방 나타난다, 그지? 근데 아까 내가 어떤 부작용이 저 멀리 밀려온다 그랬습니까? 이게 막 저기서 막 밀려온다, 그죠? 이게 부작용이야. 그래서 이 부작용이 우리 해안가에 도달하기 전에 뭐 방파제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의 양 같은 거 확 쪼옵니다, 그렇게. 그런 게 이제 그 부작용을 대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리얼의 하나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런 게였습니다. 자, 디플레이션 그 뒤에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건 물가 쭉쭉 빠지는 게 360페이지 보이죠, 그죠? 물가가 빠지는 게요. 오케이, 뭐 그 정도.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반대 개념이다. 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디플레이션은 여러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좋은 건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그 총 공급선 자체가 총 공급선이 오른쪽 이동하면은 물가 떨어지죠. 그거는 굉장히 좋은 디플레이션이야.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수요가 위축되면 또 물가 떨어지죠. 그거는 망조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총 수요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생기는 그게 수요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그게 최고로 안 좋아요. 디플레이션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생산성이 좋아져서 생기는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좋은 건데 수요가 위축돼서 생기는 디플레이션은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가 망하는 그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우리 그때 그 뭐 이건 얘기했는데 옛날 그 부시랑 그 부시란다 오바마랑 뭐 아베 같은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 올리라고 했죠, 그죠? 그 이유가 뭔가니까 자국의 수요를 키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최저임금 뭐 근로자들이 이뻐서 그러기보다는 소비의 주체라는 게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죠, 그죠?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런 부자들은 있잖아요. 부자들은 지금 버는 것보다 좀 더 번다 해서 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 계층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적으로 소비가 커져요. 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구매력 자체를 키우려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이 소득 수준도 높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말했지만 소득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뭐 소득 주도 성장 그는 방향은 잘 잡은 거예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 방향은 잘 잡. 그게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 일반적인 현상은 맞아요. 어쨌든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는 수요 감소라는 디플레이션인 걸 그 방지하겠다는 이야기죠. 총수요가 좌측 가는 것을 오른쪽 끌어당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X 한번 볼까요? 7번. 그 여러분 GDP 플레이트지, 그지? 일단 수량은 다 몇 년도 해야 돼요? 다 14년도죠. 왜요? 14년 GDP니까, 그지? 자, 가격을 보겠습니다. 물가를. 분모가 뭐라고요? 10년. 분자가 14년이겠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죠? 출발점이 부모니까 10년이 부모다. 부모다. 그지? 자, 됐고요. 11번. 소비 증가, 투자 증가까지는 맞죠? 오케이. 12번. 임금 증가, 원유 가격 증가까지 맞죠? 통화량 증가 요거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그지? 14번. 화폐자산 분리, 실물 유리. 15번. 채권자 분리. 뭔가 이상하다, 그죠? 채권자가 분리하면 안 되는데 채권자가 분리하더라. 채무자가 우리 유리하더라.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은폐해지는 거는, 그지? 뭔가 불공정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깐시. 자, 그 정도 하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경기 순환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기 변동은 이거죠. 경제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또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게 경기 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 자체에 보시면은 뭐 호경기, 불경기 보이죠, 그죠? 사이클, 상승 국면, 하강 국면,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 정책은 상승 국면의 표입니까? 하강 국면의 표야 되겠습니까? 상승 국면이라고 하니까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 이야기지? 여러분 경기 부양 정책은 상승 국면의 표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요. 왜냐면 있어요? 우리가 경기라는 것은 가만히 둬도 여러분 경제는 어떻게 된다고? 사이클 자체가 이 사이클 자체 이거는 가만히 둬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주릉 이렇게 움직여요. 가만히 둬도. 그래서 추세선을 보면은 이게 장기 추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게 이제 장기 추세보다는 이게 장기 추세인 게 이제 평균 추세는 그죠? 요보다는 좀 좋은 이게 호경기죠. 호경기, 불경기죠. 가만히 둬도 여러분 경제는 한번 좋아지면은 반드시 나빠집니다. 나빠지면 반드시 좋아져요. 그 사이클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하여튼 돌아가는 이거는 그 운동의 법칙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이게 움직이면 이렇게. 그 뱀이 여러분 움직일 때 확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가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게 똑같습니다. 원래가 똑같아요. 이렇게 움직여요. 요게 여러분 요게 우리 상승 국면이죠. 요거 이게 상승 국면입니다. 상승 국면에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 그냥 올라가요. 이때 여러분 이때만 이게 경기 부양 정책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 정책이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돈 같은 걸 풀면 있잖아요. 그 효과가 한 1년 뒤에 나타나요.
심지어는 한 2년 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돈 오늘 풀었어요. 한 1년 뒤에는 효과 나타나니까 몇 대 돈을 풀었어요. 경제가 안 좋다 살리자고. 근데 효과는 이때쯤 나타난다, 그지? 그럼 어떡합니까? 불에 불을 끼얹는 거예요, 이렇게. 꼭 호경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지금 뭐가 커진 거예요, 저거? 총수가 띠딱 커지다는 이야기지, 그지? 생산 능력은, 내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총수만 커지면은 뭐만 올라요? 물가만 오르는 게 지금 그래서 안 좋아.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 너무 좋은 게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양 정책은 안 좋을 때 하고죠. 이때는 약간 사실은 이때는 약간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브레이크. 요쯤 됐을 때, 요쯤 되면 여기 요는 보면 이때 이러면 뭐 해야 되냐? 이때는 부양하는 게 아니고 돈을 확 줄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걸 쑥 이렇게 줄여야 돼, 이렇게. 이런 걸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쉬면 냅니다. 낸다는 얘기지.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가 논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경기 변동 원인 보세요. 이게 여러분 출렁 뭐 이게 뭔가 여러분 이때는 총수가 굉장히 큰 경우죠. 이때는 가면 총수가 되게 나쁜 경우죠, 그지? 그러면 출렁 하는 원인은 뭐겠어? 출렁 총수가 출렁 하면은 저기서 이게 쭉 가면은 여러분 얘가 오른쪽 확 이동하면은 주로 이는 공이 나타나겠죠, 그죠? 반면 이게 옆으로 쫙 가면은 어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수요는 경기 변동을 일으킨 주 원인은 뭐라고? 수요와 변동의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36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경기 변동의 원인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나타나는. 그럼 그게 다예요. 그걸 뭐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래서는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아까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은 이는 움직임보다는 여러분 뭐가 더 좋으냐? 안 변하는 듯이 변해야 돼요. 참 말이 어렵다. 흰 선보다는 빨간 선이 훨씬 좋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너무 높을 땐 끌어당겨야 되고요. 안 좋을 땐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사이클을 안정화시킨다. 경기 안정화라 그래요. 안정화. 사이클 안정화시킨다. 그래서 경기 안정화 정책입니다. 자, 의미 보세요. 경기 침체기나 경기 호황기 때 경기 변동의 진폭, 요게 진폭입니다. 요게 요 최고치와 최치 요게 진폭인데 이 진폭을 줄이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피는 정책을 총괄하여 안정화 정책이라. 정부가 하는 게 재정 정책이고 중앙은행이 하는 게 통화 정책이에요. 자, 오른쪽에요. 그 시초 보이죠? 360의 시초. 아까 말했던 동그라미 2분의 뉴딜 정책입니다. 미국에서 그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 쓰는 게 나왔었어요. 자, 구체적인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재정 정책입니다. 그 재정 정책은 여러분 주로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때 정부 하는데 정부가 뭐냐? 여기 보세요. 이거 총수 보시면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게 있죠, 그죠? 일단 여러분 요 총수의 항목 중에서 수출은 이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이거는 외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정부 하여튼 국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소비. 그래서 뭐 소비나 투자 같은 건 주로 세금 가지고 조절하겠죠, 그죠? 세금을 깎아주면은 좀 커지고 세금을 좀 많이 때리면은 줄어들겠지. 이거는 정부가 직접 해주겠죠. 그래서 세금이나 조세 정책이나 정부 지출 가지고 경기를 조절하는 거, 그게 재정 정책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의미 보시면 정부가 정부 지출 또는 조세 변동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하는 거라는 거죠. 너무 뜨거울 때는 식히고 좀 가다면은 불도 떼고 그죠? 그렇게 한다 그지? 자, 밑에 보세요. 확장 정책과 긴축이 있더라. 확장은 뭐라고? 좀 쓰도록 유도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총수요선을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뭡니까? 정부 지출 증가, 세율 인하. 긴축은요? 줄인 거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율을 인상 올린다 그지? 그게 다입니다. 오케이.
자, 아래쪽에 여러분 그게 적자 재정과 흑자 재정 단어도 보이죠? 이 적자 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적자 재정이 이거죠. 우리가 텍스를 걷어서 지출을 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근데 세금을 한 100 정도 걷어가지고 정부치를 100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똔똔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재정균형이라고 합니다. 균형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100을 걷어가지고 한 70만 썼어요. 그럼 정부가 세금 100을 걷어가지고 다 안 썼다는 이야기죠. 남겼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겨서 흑자라 그러지. 이게 재정 흑자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부가 좀 돈을 쓴 거야, 안 쓴 거야? 안 쓴 거야. 이게 긴축이에요, 긴축. 자, 그래서 적자는 뭐라고? 이거 이게 흑자죠. 흑자는 두 번째 칸에 흑자는 긴축 재정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긴축 재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흑자 재정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자, 위에 적자입니다. 적자는 반드시 이거죠. 100을 걷어가지고 170을 쓰는 거지, 그지? 이거 뭡니까? 정부가 돈을 꾸어서 빚을 내서 돈을 썼다는 얘기죠. 화끈하게 쓴 거야. 적자 재정이고 뭡니까? 확장 재정, 확장까지. 그렇게.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정책은 이제 요거죠. 요 소비나 투자, 정부를 요걸 이제 통제하는 게 재정정책인데, 아까 통화량을, 요거는 보통 정부입니다. 정부의 권한사항이고요. 요거는 중앙은행의 권한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 요게 통화량이에요. 그래서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다음 달의 통화 정책을 미리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죠. 그 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고, 금융통화위 위원들은 장관급으로서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권한도 좋죠. 사실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정부가 이 금융통화위의 통화정책에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미국 같은 데는 그죠? 상당하죠. 어쨌든 통화량을 늘리고 줄인 거, 이게 늘리는 게 확장이고 줄인 게 긴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통화량을 늘리고 줄인 것을 우리 이게 표현하죠. 통화량을 늘린다, 이 말을 기준금리를 이렇게 말하죠. 이걸 이제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표합니다. 근데 요번 12월 달에는, 지난달보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결이란 말 쓰기도 하고요. 근데 0.01% 또는 이렇게 이런 말 씁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단 말은, 기준금리란 말이 이게 이자율입니다. 금리 이자율 중에서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정책금리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금리를 동결한단 말은 뭡니까? 통화량을 현상대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야. 기준금리를 올린단 말은 뭡니까? 돈을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 이자율이라는 게 돈 가격이잖아요, 그죠? 돈이 좀 많아지면 금리가 좀 떨어지겠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린단 말은 뭡니까? 돈을 좀 더 풀겠다 이런 말이야. 경제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앙은행이 있잖아. 다음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0.01%포인트 이렇게 올리겠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현 경제 상태를 어떻게 지금 예측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올린다 이 말은 돈의 양을 좀 줄이겠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뭔가니까 저 멀리서 지금 뭐가 보인다고요? 쓰나미가 보인다 이거. 너무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뜨거워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건 요거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0.01%포인트 내려야겠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불을 좀 떼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거 같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368페이지 보시면은 금융정책입니다. 의미 보시면은 통화량이나 이자율의 조정을 통해서 조절한다. 그지? 그 밑에 확장과 긴축 보세요. 확장은 통화량을 늘리고 또는 이자를 인하하는 거죠. 그죠? 그게 다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아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자 거기에 일반적인 수단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재할인율 정책과 공개시장 조작 정책과 지준율 정책이 있죠. 자 요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야기죠. 지금부터는 그냥 구체적으로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을 보자는 거죠. 이런 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예컨대 0.025%포인트 이렇게 내리겠다. 이 말을 자체는 이게 공포한데 가지고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니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통화 정책을 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한국은행 직원들이 바빠집니다. 왜요?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이렇게 돈이 양이 이렇게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다음번에 하는 정책이 이는 정책을 막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금리를 조정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떤 정책이 있냐? 재할인 정책이에요. 이거죠. 시중은행이 돈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죠? 돈이 딸려서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이. 그러면 목이 굉장히 안 나가죠.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상태에서 강의를 계속 했다가 막 일주일 내내 목이 부어가지고 나 꼼짝 달싹만 했거든. 근데 걱정이 되지. 돈을 꿉니다. 돈을 꿀 때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게 재할인율이에요. 그 재할인율을 높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돈을 꿔줄 때 재할인율을 높이면은 근데 얘들이 그 시중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뭐 근데 A한테 빌려주겠지, 그지? 빌릴 때 빌려주는 대출 금리가 올리겠지. 그러면 A가 대출 많이 못 받아가겠지. 그럼 시중에 돈이 생각보다는 적게 되겠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할인율을 높이면은 시중의 통화량 자체가 된다고 이게 다라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죠? 재할인율을 높이면은 시중 통화량이 줄어든다. 두 번째, 지준율. 지준율은 갑이 이렇게 예금을 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100을 예금한다, 그지? 그럼 시중은행은 이걸 가지고 있지 않고 굴리죠. 투자를 합니다. 이거 자금을 회전해가지고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보통 을한테 대출해 줍니다. 근데 100을 다 대출하는 게 한 80만 대출해줘요. 왜냐면 한 20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요게 지금 이제 갑이 다음날 와가지고 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출을 대비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죠. 그리고 우리 이걸 지급 준비금이라 그러죠. 요거를 비율로 보면은 지준율이에요. 한 20% 되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서 지준율을 가지고 있는 게 한 10% 정도 돼요. 한 10%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준율을 20%니까 20이지. 이걸 30% 올리면 어떻게 돼요? 30만 원 가지고 있어. 그러면 대출을 80 아니고 7방 못 하겠죠. 대출해 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그지? 통화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준율을 높이면은 통화량은 감소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재할인율이나 기준율을 높이면은 통화량은 줄어든다. 그게 다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공개시장 조작 정책입니다. 채권시장 있죠? 국채 시장이 있습니다. 국채나 공채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합니다. 매입할까? 매입. 국채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을 줬겠지. 그죠? 그럼 시중에 돈이 그만큼 나왔겠지. 통화량이 증가한다. 매입하면은 증가한다. 그런데요,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 수도 있습니다. 매각한다, 그죠? 매각하면은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시중에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매각하면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각감 그랬잖아요. 그죠? 맥각하면은 감소합니다. 맥각하면은 감소한다. 맥각 감소. 까지 다 했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뭐 기준금리 소개하고 있어서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확인학습 보세요. 확인학습에 밑에 당구장 표시 4, 5, 6, 7, 8만 봅시다. 자, 같이 볼까요? 지금 다가 여러분 뭡니까? 다가 지금 경제가 금융 여러분 거기에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과도한 유동성이라는 게 또 돈을 이야기하죠.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멀리 막 쓰나미가 몰려와. 그러면은 미리 딱 방어막을 치는 거죠. 5번에 중앙은행의 국채자 매각하면은 감소. 맞다, 이거 맞다, 그죠? 이거 맞아요. 정부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이거는 소비가 막 커지겠죠. 이건 오히려 이거는 아니에요. 불에 기름 붓는 얘기야. 3번에 중앙은행의 제한일 인상. 맞죠? 인상하면 줄어든다. 지진율도 인상해야 되겠지. 인하하면 안 되죠, 그죠? 다시. 자, 옆에 여러분 그 시차 문제 이게 아까 이야기. 이거는 아직 우리 시험에는 뭐 아직까지 안 다루지만은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표현은 금방 효과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죠? 한 6개월, 1년, 10년, 2년 뒤에 나타난다 그런 걸. 그래서 경제 정책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 타이밍 잡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뭐 그런 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페이지 500상까지 가 볼까요? 4번. 확장은 뭐가 있습니까? 정부출 증가, 세율 인하해야 되겠지. 5번은요. 긴축이니까 통화량 축소, 이자율 인상 이렇게 봐야 되겠죠. 17번 인상하면은 통화량이 감소할 것이고 통화량이 감소하면은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소비가 줄어들면은 총수도 감소한다. 흐름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건 외우는 이야기가 아니고 뚝뚝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죠? 다음에 9번, 8번 매입하면은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고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살만하죠, 그죠?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총수요도 증가한다. 뭐 그런 것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